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 때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쓰신 분인데 그런 것이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다루어져서 마음이 한편에서 무겁기도 합니다. 저는 토착외군으로 들어봐도 생계영자파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최근 MBN 관련 보도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MBN 측이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충당하고 주식 소유 제한도 피하기 위해서 6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보도는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분식회계 방송통신법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이 위반이라면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닙니까? 예,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이라면 예. 단호하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예,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을 보면은 MBN의 회계 부정은 박근혜 정부 시기 최영식 금감원장 시절부터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를 미루어 왔고요. 국세청에서는 심지어 이제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대출 정황을 확인하고 MBN 측에 직원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산 것으로 처리하라는 조언까지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자료를 보면 방통위도 올해 초 또는 그 이전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주식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해온 바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2011년 MBN 승인 과정 그리고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벌써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것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5일에 방통위에서 MBN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예, 최근에. 그런데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라면 방송법 98조에 따라 방통위가 MBN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된 것이죠? 예, 그 당시에 그 금감원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결과도 살펴봐야 되는 뭐 이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아마 그 자료 제출 요구를 MBN 측에 방통위에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사실이라면 방통위 내부로부터 왜 이렇게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기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이미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금감위에서 조사되는 내용들도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제가 보건대 방통위 내부에서 언제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공개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내부감사, 검찰 조사 등을 필요하다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편 관련해서 특혜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종편의 문제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만들어지는 과정도 특혜였지만은 지금 또 종편에 대한 특혜가 지속되고 있어서 방송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이제 알시다시피 의무전송 특혜,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조치, 또 국내 제작 및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특혜, 중앙광고 허용, 황금 채널 배치, 그다음에 직접 광고 판매 허용 등 이 모든 것이 어쨌든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대칭 규제에 대한 해소 문제도 여전히 어쨌든 간에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방송발전기금이라든가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속도가 나지 않아요. 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진도가 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걸 속도를 내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데 혹시 위원장이 되시면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일단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적절한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핵심은 사실은 광고 시장 아니겠습니까? 광고 시장인데 종편만 이제 광고의 직접 영업을 가능하게 종편만 이제 사실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쨌든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등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 방송의 중간 광고를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시청권에는 이제 침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저는 저도 그 부분에 일견 어쨌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적용에 차등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 뭐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앙광고 문제는 단순히 종편과 지상파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PP들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경영상 어려운 문제하고 그리고 이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과연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뭐 이런 시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